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검증하는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농촌에 전남도지사를 하셔서 잘 아시는 농촌이 계속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이 다른 물건 다 오르는데 쌀값만 내리고 있어요. 실제 실전에 계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생산 조정제라는 게 농림부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산량을 좀 줄이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자 하는 그런 운동이지요. 이제까지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맞게 작물 생산도 좀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 나라가 ODA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 ODA를 할 때 쌀을 좀 보내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북 지원이 지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을 이런 쌀을 갖다가 제대로 쌀뿐만 아니라 양파니 농산물이 계속 어떤 때는 이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어떨 때는 저 농산물이 그 농민들은 좀 옳은 것 같아서 생산해 보면 또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파동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농협을 이용해서라든가 이런 방법을 지금 농협을 통한 가격 안정 제도가 지금 막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또 지방 차원에서 최저가격 보장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속도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장목을 뭘로 할 것인가, 최저가격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좀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등등의 어떤 정책을 가져야만 농산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고 농민들 생활 안정으로도 직결될 수 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사실 농업이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이 파동이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농협까지 만들었는데도 아직까지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농촌의 그 어려움을 아시는 후보자시니까 농협을 이용해서 덴마크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국가가 굉장히 그런 걸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가신 만큼 그쪽에 좀 가셔서 이 농민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농사를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농정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도 숙제가 워낙 많습니다. 많고 또 농민들의 피해 의식도 굉장히 크고요. 또 자립력은 아직 약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 피어날 수 없습니다. 쌀만 생산하지 마라 하는 것은 대책이 또 아니거든요. 혹시 요즘 계란 한 판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0원 조금 넘습니까? 계란 한 판. 개수에 따를 텐데 한 30개 정도 되는. 네. 하여튼 계란 한 개에 300원 조금 넘을까 말까 할 겁니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좀 바쁘신데도. 사실은 예전에는 훨씬 쌌죠. 5,000원, 3,000원 하다가 5,000원 하다가 지금 8,000원, 9,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란의 종류에 따라서는 좀 차이 나지만.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 의원님께서 계란 한 판에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제 10개 이렇게 기준으로 하죠. 보통 이제 계란 한 판은 30개를 이야기하죠. 한 판은 30개고. 계란을 주로 이제 먹는 300원인데 300원까지는 안 가고요. 보통 지금 이제 8,000원입니다. 보통. 계란 한 판에 8,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제 AI 파동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양계 농가도 괴롭고 서민들도 괴롭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8,000원 계란 한 판에
8,000원을 6,000원에서 7,000원 내리는 게 제가 알기로 현재 정부의 목표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계란 한 개에 300원 조금 넘을까 말까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좀 바쁘신데도. 네. 예, 좀 바쁘신데도. 네. 예, 좀 바쁘신데도. 네. 예.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새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인수위도 없고 바로 국무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소야대의 국면도 있고 이런데 과연 책임 총리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껏 저희들이 본 거는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하고 그것을 받아쓰게 하는 총리와 장관만 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정부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임 총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책임 총리가 어떤 역할을 말씀하는 건지 내각에 대해서 재청권도 총리가 행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우선 책임 총리는 개념이 뭐 어디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의 감각적으로는 내각이 할 일은 총리가 최종적인 책임자고 의사결정권자다 하는 각오로 임하라 이런 뜻으로 알고요. 재청권이란 건 그러나 좀 그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총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재청권이라면 헌법의 근간이 무너지죠. 왜냐하면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고는 헌법 조항이 무의미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협의를 하라. 이런 정도의 취지라고 저는 해서. 장관 재청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그냥 재청만 하는 건 이거는 그냥 정해진 수순인데 그렇게 해서는 총리가 내각을 총괄할 수가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확신을 갖거나 또는 이쪽이 좋겠다 싶은 그런 인물이 계시면 대통령께 제안 드리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청을 함께 하는 일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정부를 보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대통령께서 계속 그 후보자 시절부터 공격당한 게 뭐냐면 친문 패권, 친노 패권, 패권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사를 보니까 총리 후보자 인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그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정복하는 데는 자기 측근을 서요. 그런데 세계를 다스릴 때는 예율초제 같은 명재상을 임용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지지율이 올라간 국정 지지율이 올라간 게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의외다 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인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분들이 100가지 임명을 해요. 화합이 안 돼요. 그럴 때 내각이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을 통합하는 총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국정의 큰 방향을 지금 하나씩 던지고 계시고요.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일,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일은 내각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내각에 이제 이견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처 장관들이 이제는 부처 장관들이 목소리를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부처 장관들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총리가 취합을 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1박 2일 워크숍이라도 하면서 총리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막걸리 잘 드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1박 2일로 부처 조율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이 형태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된다. 총리 후보자께서 과거에 그 농수산 그 위원장 하실 때 오히려 자기 당 의원들보다 타당 의원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우수 상임위원장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포용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이제는 책임 총리라는 이름에 걸맞다. 거기에 맞춰서 저는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받아쓰기 총리나 받아쓰기 장관 이런 형태로 내각을 운영하시면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의 잘못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사실은 이제 아까도 뭐 새로운 일들을 많이 개발해서 혁신하고 개혁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율 초제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일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일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나중에 힘들어진 애플을 운영하고 접수했을 때 잘못된 일을 먼저 발견해서 없애는 일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정부가 새로운 뭔가 아젠다를 갖고 이끌기보다 현재까지 정부의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잘못된 일들을 찾아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일, 이것이 더 중요하고 버릴 일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외교부 장관 여성이 나왔습니다. 사실 세계에 돌아다녀 보면 여성이 이렇게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적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부끄러워요. 총리 후보자께서는 인사 제청을 하시고 할 때 여성 장관이라든가 여성의 그 청와대에 그 진입해야 될 내가 그 청와대 인선에서도 어떻게 좀 여성에 대한 배려를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인데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보훈처 장관 네. 인선 때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성들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유리천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력 단절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신정부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주고 그분들이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총리께서 지금 아직도 보면 우리 내각이라든가 산하기관에 남성들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성들이 이제는 유리천장을 뚫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고요. 우리 여성들도 그 빨리빨리 역량을 키우시고 사회적 경험을 하실 기회를 많이 가지시도록, 그래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여성들이 바로바로 호출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마합니다. 바쁘신데도. 네. 예, 조마합니다. 바쁘신데도.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저희 나라가 ODA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 ODA를 할 때 쌀을 좀 보내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대북 지원이 지금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 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농협을 이런 쌀을 갖다가 제대로 쌀뿐만 아니라 뭐 양파니 뭐 농산물이 계속 어떤 때는 이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어떨 때는 저 농산물이, 그 농민들은 좀 오른 것 같아서 생산해 보면 또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파동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농협을 이용해서라든가 뭐 이런 방법을 지금 농협을 통한 그 가격 안정 제도가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검증하는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농촌에 전남도지사를 하셔서 잘 아시는 농촌이 계속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이 다른 물건 다 오르는데 쌀값만 내리고 있어요. 실전에 계시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 그 생산 조정제라는 게 농림부에서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산량을 좀 줄이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자 하는 그런 운동이지요. 이제까지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맞게 작물 생산도 좀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제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쌀만 뭐 생산하지 마라 하는 것은 대책이 또 아니거든요. 네. 예. 혹시 요즘 계란 한 판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0원 조금 넘습니까? 계란 한 판, 계란 개수에 따를 텐데 네. 한 30개 정도 되는. 네, 예. 하여튼 예. 계란 한 개에 300원 조금 넘을까 말까 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좀
네. 5,000원, 3,000원 하다가 5,000원 하다가 지금 네, 8,000원, 네, 9,000원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계란의 그 종류에 따라서는 좀 차이 나지만 아까 후보자께서 우리 의원님께서 계란 한 판에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제 10개 뭐 이렇게 기준으로 하죠. 보통 이제 계란 한 판은 30개를 이야기하죠. 제가 저는 후보자께서 농촌의 그 어려움을 아시는 후보자시니까 농협을 이용해서 덴마크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뭐 네덜란드 이런 데서는 국가가 굉장히 그런 걸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가신 만큼 그쪽에 좀 가셔서 이 농민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농사를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농정을 좀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농업도 숙제가 워낙 많습니다. 많고 또 농민들의 피해 의식도 굉장히 크고요. 또 자립력은 아직 약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숙제가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피어날 수 없어요. 지금 막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효과가 나타나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요. 또 지방 차원에서 최저가격 보장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속도가 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장목을 뭘로 할 것인가, 최저가격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좀 숙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등등의 어떤 정책을 가져야만 농산물 가격 안정이 이루어지고 농민들 생활 안정으로도 직결될 수 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자천하지 대본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사실 농업이 예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이 파동이 해마다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농협까지 만들었는데도 아직까지 크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